역사의 흐름은 단 하나의 선택, 단 하나의 순간으로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만약 어떤 제국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만약 한 사람의 결정이 달랐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역사학자들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왔습니다.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의 암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폴레옹이 워털루에서 승리했다면, 미국이 독립에 실패했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역사의 분기점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죠.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실제 사례들이 역사 속에 수없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만약 역사가 다르게 흘러갔다면 펼쳐졌을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1914년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 암살 사건 이후 유럽 열강이 위기를 외교적으로 해결했다면 전쟁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동맹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세르비아의 양보를 받아들일 수도 있었죠. 영국과 프랑스가 모든 당사자에게 협상을 압박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쟁이 없었다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전역에서 수백만 명의 생명이 구해졌을 겁니다.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같은 군주국은 20세기까지 살아남았을 수도 있었죠. 러시아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로마노프 가문이 계속 권력을 유지했을 겁니다. 레닌은 망명 중에 죽고 공산주의는 프랑스의 이념으로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이 없었다면 독일은 국가적 굴욕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나치당은 권력을 잡지 못했을 것이고 2차 세계대전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오스만 제국은 더 오래 살아남았을 수 있고 미국은 고립주의를 유지했을 겁니다. 기술 발전, 특히 항공과 의학, 무기 분야의 발전은 훨씬 느렸을 것입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민족주의 운동이 촉진되지 않아 식민제국은 더 오래 지속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연맹과 유엔이 형성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큽니다. 민족주의와 군국주의는 여전히 존재했겠지만 지역적으로 더 억제되었을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의 충격이 없었다면 세상은 더 안정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로마 제국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로마 제국은 과도한 확장을 멈추고 왕위 계승을 더 잘 관리하고 기술 혁신을 받아들였다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제국의 정체성에 더 일찍 완전히 통합되어 내부 갈등을 막을 수 있었죠. 동제국과 서제국이 통일을 유지했다면 외부 위협은 흡수되었을 겁니다. 암흑시대는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의 기반 시설, 법률, 관료제는 계속 발전해 나갔을 것이고 로마의 지도하에 유럽은 수세기 전에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라틴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고 로마식 공화정이 자연스럽게 발전했을 수도 있죠. 로마 해군의 확장으로 세계 탐험이 훨씬 더 일찍 시작되었을 겁니다. 기독교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적 종교 권위를 바탕으로 주도권을 잡았을 것입니다. 노예제는 더 일찍 폐지되거나 더 오래 지속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인과 아메리카 원주민의 접촉은 완전히 새로운 문명의 탄생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죠. 건축, 공학, 교육은 여전히 매우 발전되어 있었을 것이고 유럽은 현대의 로마 연방으로서 우주를 식민지화했을지도 모릅니다.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승리했다면 유럽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만약 그라치 원수가 제 시간에 도착했거나 프로이센군이 지연되었다면 프랑스의 승리로 나폴레옹은 잠시나마 유럽의 지배권을 되찾았을 것입니다. 영국이 평화를 요구했을 수도 있고 오스트리아나 러시아가 이의를 제기하는 데 주저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폴레옹 제국은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회복되었을 거죠. 나폴레옹은 유럽을 종속국들의 연방으로 개혁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깃발 아래 민족주의가 발전했을 수도 있고 신성 로마 제국은 회복되지 않았을 겁니다. 프랑스의 영향으로 독일과 이탈리아가 통일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프랑스는 아메리카에서 더 큰 역할을 했을 것이고 미국은 외교적으로 영국보다 프랑스와 가까워졌을 수도 있죠. 나폴레옹의 죽음으로 주요 왕위 계승이 시작되었을 것이고 그의 아들이나 친척에 의해 두 번째 나폴레옹 제국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유럽의 군주제는 영구적으로 약화되고 영국의 세계적 지배력은 약해졌겠죠. 이제 더 무서운 시나리오로 넘어가 보죠. 만약 미국이 독립전쟁에서 패배했다면 어땠을까요? 영국이 워싱턴의 군대를 차단했거나 충성파의 지지를 더 많이 얻었다면 식민지는 영국의 지배하에 남았을 겁니다. 혹독한 보복과 영국 군부 통치가 이어졌을 것이고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무너지거나 지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서쪽으로 빨리 확장하지 못했을 것이고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은 더 오래 지속되었을 수도 있죠. 캐나다, 미국, 카리브해가 하나의 영국 초대 식민지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문화는 캐나다와 비슷했을 것이고 미국에 영감이 없었다면 프랑스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은 더 느렸을 것이고 1차 세계대전은 다르게 전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독립적인 미국이 없었다면 독일은 미국의 개입 없이 유럽을 지배했을 수도 있죠. 2차 세계대전은 강력한 미국 없이 독일이 승리하는 전쟁이 되었을 수도 있고 냉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독일이나 영국이 초강대국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중국이 아메리카 대륙을 먼저 발견했다면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명나라가 1430년대에 정화의 항해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했다면 중국 함대는 아메리카에 도달했을지도 모릅니다. 뛰어난 선박 건조 기술과 항해 기술로 태평양 연안의 일부를 식민지로 삼았을 수 있죠. 원주민과의 접촉은 무역이나 갈등으로 이어졌을 것이고 기독교 대신 유교와 불교 가치관이 퍼졌을 겁니다. 중국의 농업 기술과 통치 구조가 아메리카 사회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서해안에 정착했다면 유럽 탐험가들은 도착하자마자 강력한 동쪽 경쟁자와 마주쳤을 거죠. 콜롬비아 교역은 매우 달랐을 것이고 중국의 문자와 언어는 새로운 세계의 이름, 통치, 교육에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동아시아는 세계의 경제적, 정치적 중심지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남부연합이 미국 남북전쟁에서 승리했다면 미국은 두 조각으로 갈라졌을 겁니다. 남부연합이 게티스버그나 빅스버그 같은 주요 전투에서 연방의 승리를 막았다면 승리할 수 있었을 거죠. 노예제는 계속되었을 것이고 카리브해나 라틴 아메리카로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방은 산업 기반으로 남고 남부연합은 농업 기반으로 남았을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긴장이 고조되어 더 많은 전쟁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죠. 미국이 세계적인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통일된 미국이 없었다면 추축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냉전이 더 뜨거워졌다면 어땠을까요? 쿠바 미사일 위기가 확대되고 양측 중 하나가 핵무기를 발사했다면 뜨거운 냉전이 시작되었을 겁니다. 미국과 소련의 전쟁은 유럽에서 대규모 전투로 시작되었을 것이고 핵 공격이 확대되어 주요 도시가 파괴되었겠죠. 수억 명이 몇 시간 만에 죽고 방사능 낙지는 생태계와 농업을 파괴하여 전 세계적인 기근을 초래했을 겁니다. 생존자들은 방사능 구역과 계엄령이 지배하는 종말 이후의 세계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정부는 붕괴되거나 권위주의 국가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엔은 무력해지고 종교나 민족주의, 생존주의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같은 이념을 대체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주 경쟁과 인터넷 시대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문명이 회복되려면 수세기가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는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세계입니다. 만약 바르바로사 작전이 신속하게 성공하여 혹독한 겨울이 오기 전에 소련을 무너뜨렸거나 영국이 프랑스 함락 후 평화협정에 동의했다면 독일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참전이 늦어지거나 진주만 공격이 없었다면 미국의 개입은 제한되었을 거죠. 소련이 붕괴되고 영국이 무력화되자 독일은 유럽을 지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히틀러는 동유럽의 꼭두각시 국가와 아리아 식민지를 건설하여 대륙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계속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제3제국은 핵무기 개발에 집중하여 미국과의 냉전을 촉발했을 수도 있죠. 일본은 아시아 대부분을 차지하고 독일과 냉전 상태에 빠졌을 것이고 추축국은 세계를 영향력의 영역으로 분할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건국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저항운동은 유럽 전역에서 계속되었겠죠. 역사의 갈림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단 하나의 결정, 단 하나의 전투, 단 하나의 선택이 수백만 명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평화로운 세상에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라틴어를 말하고 로마 연방의 시민으로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나폴레옹의 승리는 유럽을 프랑스 중심의 연방으로 만들었을 것이고 미국의 독립 실패는 민주주의의 확산을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아메리카를 먼저 발견했다면 우리는 지금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었을 겁니다. 남부연합의 승리는 미국을 두 개의 국가로 분열시켰을 것이고 냉전의 격화는 인류 문명을 종말로 이끌었을 수도 있습니다. 독일의 승리는 세계를 폭정과 공포로 뒤덮었을 거죠. 이 모든 시나리오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역사의 흐름이 얼마나 취약하고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수많은 우연과 희생과 결정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더 나은 세상이었을 수도, 더 끔찍한 세상이었을 수도 있었죠. 역사는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을 연구하는 이유는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과거의 갈림길을 이해할 때 우리는 현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기적과도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가 현실이 되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내릴 선택들도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